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해요. 기쁜 일이 있어서 축하를 받고 싶으시거나 너무 힘들어서 위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의 사연을 구두쇠 유튜버가 읽어드려요. 즐거운 일을 축하하는 기념여행, 마음의 위로를 위한 힐링 여행을 추천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송크루지님, 앞에서 바다 여행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쭉 바다와는 거리가 먼 얘기만 하셨잖아요. 이제 바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주실 건가요? 네, 사연자분께서 바다를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바다랑 가깝긴 하지만 1시간이나 걸리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숙소를 잡고 숙소 근처 중심으로 해서 가볼 만한 곳을 먼저 소개를 드렸어요. 이제부터는 사연자분께서 가고 싶어 하셨던 동해바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앞에서 송크루지님이 영덕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영덕으로 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청송에서 차로 1시간이면 영덕 강구항까지 갈 수 있어요. 강구항이요? 바다를 보는데 해수욕장이 아니고 항구인가요? 일단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잖아요. 청송에서 1시간 정도 차로 이동해야 되는데 중간에 송크루지가 추천되는 관광지에서 사진도 좀 찍으시고 그러면 좀 출출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목적지를 강구항으로 찍고 출발하면서 중간 루트에 있는 관광지를 한두 군데 들리는 걸 추천드릴게요. 청송에서 강구항으로 이동하는 길에 어떤 관광지들이 있죠? 일단 동해바다의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영덕 블루로드라는 코스를 지나서 가는데요. 블루로드 자체가 굉장히 시원한 드라이브 코스거든요. 영덕 블루로드 전체의 길이가 4개의 코스로 나눠져 있는데 전체를 합치면 14.1km의 굉장히 긴 코스입니다. 이 블루로드가 고래벌레 해수욕장에서 시작해서 맨 아래 장사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대계공원까지 이어지는 코스인데 걸어서 이제 도보 탐방하기에는 한여름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전체 코스를 다 탐방해 보시는 것보다는 일부 코스를 잠깐 내려서 이렇게 체험해 보시는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청송에서 가는 길이 고래불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고래벌 해수욕장이 이 블루로드의 시작점이긴 하지만 청송에서 가는 길이 딱 가운데, 이 블루로드의 정 가운데 쪽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송에서 가는 길에 들를 만한 관광지 몇 군데를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해맞이 공원입니다. 해맞이 공원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동하신다면 일출로 워낙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해맞이 공원에서 해돋이를 보실 수도 있겠지만 여름에는 해가 워낙 일찍 뜨기 때문에 일출을 보시려면 새벽 5시 이전에 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유있게 오전에 와서 해맞이 명소에서 이제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해맞이 공원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매년 1월 1일이면 엄청난 인파가 몰린다면서요? 네, 1월 1일이면 뉴스에 새해 일출로 항상 나오는 곳이 포항의 호미곶 아니면 여기 영덕의 해맞이 공원이거든요. 한여름에 해가 뜨는 이후에는 파도에 햇빛 부서지는 그 모습이 바다 배경이 너무 예뻐요. 해맞이 공원을 보고 나면 또 어떤 관광지가 기다리고 있나요? 해맞이 공원을 본 다음에 강구항을 목적지로 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등대가 하나 있습니다. 등대요? 등대가 관광지가 되려면 평범한 등대는 아닌 것 같은데 특별한 점이 있나요? 네. 차로 이동하다가 저절로 차를 멈춰서 사진을 찍게 되는 그런 특별한 등대인데요. 이 이름은 창포말 등대예요. 창포말 등대인데 개의 집게 모양이 이렇게 등대를 감싸고 있는 그런 독특한 모양의 등대입니다. 영덕의 상징이 대게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게를 형상화해서 만든 등대인데 너무 특이해서 정말 요 앞에서 사진 찍으면 인생샷이라고 하는 그런 사진이 나오는 거죠. 우와, 그렇군요.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가서 인생샷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네, AI의 인생샷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저도 참 궁금하네요. 여기 근처에 정크 트리가트 전시관이 있어요. 트리가트라고 하면 보통 그림 위주로만 전시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좀 조형물 같은 것들도 좀 있어서 한 번쯤 볼만합니다. 트리가트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아이들이 좋아하기는 하지만 연인들도 데이트 코스로 많이 가거든요. 아직은 아기가 없다고 하셨고 결혼한 지 5년 정도 되셨다고 하니까 약간 신혼 때 느낌을 살려서
데이트 코스로 들려서 서로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러면 나중에 추억으로 남으실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여름 휴가지로 동해바다를 즐기려면 아무래도 해수욕장을 안 가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영덕에 괜찮은 해수욕장이 있나요? 아까 블루로드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해수욕장 두 군데를 말씀드렸잖아요. 한 군데가 고래블 해수욕장,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가 장사 해수욕장인데 제가 장사 해수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아침에 출발해서 관광지를 세 군데 정도 들리셨다면 식사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아니면 못 먹어볼 만한 그런 식당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영덕이면 대게가 유명하니까 대게 식당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아니에요. 영덕이 대게가 유명한 곳이긴 하지만 7, 8월 한여름에 관광객들이 몰려서 대게가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싱싱하지가 않기 때문에 잘못 먹으면 크게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게 말고 훨씬 더 저렴하지만 맛있고 든든한 그런 식당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대게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더 맛있다고요? 영덕에 그런 메뉴가 있어요? 네. 송크지 아니면 절대 못 찾을 그런 맛집입니다. 아까 청송에서 출발할 때 강구항을 목적지로 찍고 출발하라고 하셨는데 강구항에 있는 식당인가 봐요? 네. 바로 강구항에 있는 청송식당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식당인데요. 영덕까지 와서 식당 이름이 또 청송식당이라니 우연치고는 신기한 매칭이네요. 어떤 메뉴를 파는 식당인가요? 이 청송식당이라는 곳이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운영하시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식당에서는 물곰탕을 꼭 먹어봐야 됩니다. 물곰탕이요? 물곰탕이 뭔가요? 물곰탕을 곰칫국이라고도 하는데 아마 곰치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과학책에서나 한두 번 봤던 그런 물고기일 거예요. 그 곰치로 맑게 끓인 약간 지리 같은 그런 맑은 국인데요. 근데 송크루즈님 생선 안 좋아하시는데 의외로 생선 메뉴를 추천하시네요? 똥크루지가 생선 메뉴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가시 때문이거든요. 근데 장가시들을 잘 발라야지 않으면 목에 걸릴까봐 그래서 생선을 제가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곰칫국은 굵은 생선뼈를 발라내고 나면 장가시가 없어요. 그래서 먹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대구탕 같은 느낌인가요? 아니에요. 대구탕은 곰칫국이랑은 또 식감이 전혀 달라요. 곰칫국은 약간 살이 흐물흐물해서 젤리처럼 신기한 그런 식감인데 국물이 시원하고 그리고 또 부서진 살 같은 게 밑에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밥 한 그릇 말아 먹으면 정말 뚝딱 먹어 치울 것 같은 그런 국물 맛입니다. 그런데 곰치라는 생선 비싸지 않나요?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서 엄청 비쌀 것 같은데 가격이 먹을만 한가요? 이 집이 강구항에서도 정말 아는 현지 분들만 찾는 식당이라서 가격이 정말 착해요. 이 집의 백반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5,000원입니다. 이 물곰탕이라고 하는 메뉴가 이 백반 메뉴의 딱 2배인데 바닷가에서 이제 싱싱한 데다가 희귀한 생선으로 만든 물곰탕이 10,000원이면 정말 싼 가격이죠. 와, 10,000원이요? 영덕에서 식당을 소개하신다고 해서 대게 시가 계산하고 있었는데 대게에 비하면 한 끼 정말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겠네요. 가격이 저렴한 게 다가 아니죠. 이 집의 반찬이 전부 다 주인 할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그런 반찬인데 세련된 반찬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옛날 경상도 할머니 손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따뜻한 반찬 느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네요. 그거 봐요. AI도 침이 고일 만큼 정말 맛있는 집이라니까요. 밥 먹고 나서는 이제 해수욕장으로 가나요? 네, 해수욕장도 봐야죠. 아까 영덕 블루로드의 끝이 장사 해수욕장 근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장사 해수욕장의 모래는 남쪽의 해수욕장 치고는 알이 굉장히 굵은 편이라서 발에 달라붙지 않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요? 해수욕장 이야기는 설마 이게 끝인가요? 네, 해수욕장 이야기는 아쉽지만 이게 끝인데요. 사연 보내주신 분이 동해바다를 보고 싶다라고 하셨잖아요. 본인이 정말 보고 싶은 곳은 알려주지 않아도 다 찾아보게 되어 있어요. 장사 해수욕장까지는 제가 이름을 알려드렸고 영덕의 고래볼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해수욕장이 하나 더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찾아보세요. 직접 찾아보는 즐거움은 남겨둔다 그런 뜻인가요? 뭐 비슷하긴 한데 꿈보다 해몽이 좋네요. 송크루즈님 마지막으로 사연자분께 한마디 하시죠.
네, 사연자분 5년 동안 아기가 없다고 하셨는데 담담하게 사연을 보내주셨지만 굉장히 마음이 힘드실 것 같아요. 송코이즈도 결혼하고 4년 넘게 아기가 안 생길 때 부모님께서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보약도 지어주시고 막 이러면서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은근히 컸는데 힘내시고 본인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요즘은 과학이나 기술의 발달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한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세요. 이번 여름 휴가로 남편분이랑 알콩달콩 추억도 많이 만드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힐링하고 오셔서 신혼을 조금 더 즐기시다 보면 언젠가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저 구두쇠 유튜버의 비서 아이구도 응원드릴게요. 자, 그럼 송크루즈는 다음 주에도 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조금 더 돈과 노력을 아끼고 여러분의 마음을 힐링해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여행을 추천드리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그건 내 대사잖아요.